강의가 예기치 못하게 공유가 되어버려서 뭐 이렇게 기술적 문제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하던 얘기 다시 하자면은 제가 특정 음식을 집어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그 특정 음식을 하실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저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확실히 생각을 할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음식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드린 거는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살짝은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 힘들면 한번 보라는 거지. 여러분이 이거를 안 보고 플래닝 단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자세한 플래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직접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저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라고 음식보다는 제가 한번 음식 재료에 대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먹는 거지만 음식 재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살짝 음식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있는 포인트랑 살짝 다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음식 재료는 바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좋은 게 토마토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똑같이 이제 저처럼 음식 재료에 대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재료를 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고 하셔도 되지만 왜냐면 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가 하는 것을 연습이 정확히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하는 거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또 다른 토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음식 재료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즉 토마토 해볼 거고요. 그럼 직접 여러분 저가 한번 본론을 그러니까 저만의 이런 개요소를 즉 토마토에 맞는 이건 지금 음식에 맞는 거잖아요. 토마토에 맞는 개요소를 한번 써서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취소를 하셔. 저는 여러분께 조금 음식하고는 다른 주제를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께 조금 더 생각할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2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음식 재료에 대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마토에 대한 이런 걸 대략 써봤고요. 그래가지고 저가 이제 세 포인트에 가져왔습니다. 우선 제외 방법. 그래가지고 제외 방법에는 조금 더 이제 아까는 정말 보통적이었는데 이렇게 아주 정말 보통적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가 이제 토마토라고 딱 특정했기 때문에 재료 중에서 우선은 토마토 제외 방법. 그래가지고 토마토나 과일은 채소 땅에서 자란다. 그리고 수확 방법, 수확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토마토의 주요 성분과 효능, 비타민 많고, 그 다음에 토마토 항암 효과가 있다 했죠. 그런 물질 함유가 있고, 그리고 식이섬유 풍부하고, 당도 상당히 낮아가지고, 살찐 음료도 없고, 그리고 토마토를 먹는 거, 생으로 먹을 수 있고, 설탕으로 먹을 수 있고, 기름에 졸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소스를 만들어서 파스타를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선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도 그렇고, 세 가지 포인트를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게 생각이에요. 즉 이 중에서 좋지 않은 내용, 여기 딱히 이거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내용이 있나 하는 건요 빼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요 제가 생각을 해본 건요 이 토마토의 주요 성분과 효능에서 많은 비타민 그리고 항암 효과가 있는 물질 하여튼 이쪽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차라리 이걸로 그러니까 저희는 문단 3개를 이제 기준으로 가고 있고요. 문단 3개 중에 여기서 2개 정도, 본론 2개 정도를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비타민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고, 왜냐면 학술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고, 또 항암 효과가 있는 물질, 학술 내용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여기서 2문단을 뽑는 걸로 하고, 얘를 또 다른 문단으로 가는 걸로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우선은 살짝은 볼을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쫙 그는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선은 얘는 우선 볼을 내두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쓰기 하면서 우선 지우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해요. 얘를 이렇게 밑줄 쳐버리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아니라는 거를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얘를 컨트롤 X를 해가지고 딴 데다가 잘라내기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박아버리든지 이렇게 딴 데다 내용을 보관하세요. 우선은 내용을 지우지 마세요. 나중에 희한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개똥도 약에 쓸모 없다고
희한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여기다가 어디 넣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밑에다 내주세요. 이렇게 보관하세요. 자, 그리고 그럼 우선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두 가지 포인트.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정말 마인드맵 플래닝 단계고요.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자세한 개요소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저 이제 그러면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창을. 뭐 이러죠? 여기 이런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띄고 오고요. 자, 그럼 이제 그냥 서서 붙여넣기가 되어 있네요. 새로운 종이로 왔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써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문단하고 즉 이제 여기부터는 문단에 직접 번호를 매길 거고요. 2, 그 다음에 3 번호를 매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문단의 주제는 이거고요. 또 이 문단의 주제는 이거고요. 또 우리 마지막 문단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안에서 여기다 쓰지 말고 한번 여기다 쓰면 좋겠다. 여기서 우선 저는 첫 번째는 항암 효과가 있는 물질 함유 여기 대해서 특별히 얘기해 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비타민 많은 거에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 때문에 여기 지금 세부적인 포인트 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살을 붙여줘야 되고요. 여기 두 번째 포인트, 그럼 세 번째 포인트 토마토 먹는 방법. 여기는 이제 이걸 제가 가져와가지고 직접 붙여놓도록 할게요.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진데.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가 이제 포인트 3개를 가져왔습니다. 제 밑에는 조금 더 자세하죠, 포인트가. 하지만 위에는 좀 더 자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두 개를 조금 더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항암 효과가 있는 물질 함유. 이제 이게 좀 학술적인 내용이죠. 여러분이 아마 음식이 하게 되면 학술적인 내용을 많이 대하지 않을 텐데, 이제 이렇게 조금 더 학술적인 내용 아니면 조금 연구적인 내용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때 그럼 이제 조사를 해야 됐죠. 직접 팩트를 조사를 해야 될 텐데, 팩트를 조사하면 구글에 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좋습니다. 네이버로 이용하셔도 좋은데, 네이버는 특히 그 블로그 내용하고 카페 내용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검색어로 뜨는 게 많고, 그 카페들이 네이버하고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이버 블로그가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 거기 좋은 내용을 포스트하는 분들 계신데, 생각보다 아마추어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돈을 그렇게 벌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티스토리나 아니면 다른 뭐 워드프레스라든지 그런 플랫폼 넘어가지고 특히 전문적인 내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이트들은 네이버에서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그 섹션에. 이 때문에 그런 사이트를 찾으시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포스팅하시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포스팅하시는 분들은 구글 사진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블로그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 블로그를 선별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좋은 내용이 있는데 단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이버 블로그 중에 특히 내용을 들어갔을 때 그 이모티콘 있죠? 이모티콘이 상당히 많이 쓰였다던가 그런 경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적인 경우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광고를 해서 쓴 경우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티콘이 많다 피해 주세요. 전문적인 양을 상당히 높아요. 어쨌든 저는 우선은 이렇게 토마토에 관련 내용이네. 토마토 효능 이렇게 되면은 다양하게 뭐 티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떤 것이 우선 티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사이트가 나올 수 있고요. 이 사이트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 사이트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우선 밑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박사 누군지 한번 보시고 멀콜라라는 박사가 하는 거 같죠? 네, 뭐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 이제 대빵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는 않죠. 우선 교수가 뭐 설립한 사이트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시고 이상한 내용이 있으시면 없애지 안 하시는 게 좋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먹는 방법에 있는 게 있죠. 아 위에 있는 게 있네. 어떤 거랄까? 뭐 그런 재능성. 근데 우선 여기 이거는 이제 통계를 그렇죠. 이렇게 통계를 사용한 그런 소스를 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통계 같은 경우는 그리고 통계 같은 경우 투자 보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통계 같은 경우는 Annals of Oncology 2007에 한 거 보면은 이렇게 그 즉 이제 매년마다 나오는 무슨 뭐 리포트 같은데 엉컬러지가 자세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신뢰성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근거를 들어가면 여기 이제 통계를 보여주면서 추천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토마토 가진 리코펜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선은 전립선 사망률 확실히 적고 그리고 그걸 찾아봤더니 토마토가 포함된 식단을 식사를 한다. 이걸 토마토를 좀 더 알아봤더니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흡수되어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능을 하게 된다. 이게 전립선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하면서 우선은 이제 우선은 항암에 좋은 성분을 말하고 있죠. 즉, 저 벌써 하나 찾았죠. 즉, 포인트 중 하나가 우선은 항암 효과가 있는 물질 함유. 바로 여기 그 비슷한데요. 저가 영한 그 커넥션 포인트를 만들어야겠지만 여기서 지금 우선은 리코펜 때문에 좋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 다시 또 다른 내용 비타민 C 권장량을 채울 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유기산이 신진대사 촉진시켜서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이다. 즉 그런 내용을 이제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리서치 하셔야 됩니다. 리서치 한 개 더 해볼게요. 여기 이제 네, 여기서는 조금 더 학술적이네. 왜냐면 교수가 조금 더 학술적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상당량의 비타민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일 권장량은 또 여기서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일일 권장량은 35%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A 30%, 뭐 비타민 K 118%, 그리고 지방과 콜레스테롤 전무하고요. 여기서 이제 표를 통해 가지고 아예 그냥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나쁜 여기서 이제 아까는 이제 좋은 성분 얘기했었는데 비타민 C 같은 거 여기는 이제 나쁜 성분 얘기하고 있죠. 칼로리, 뭐 지방량, 콜레스테롤, 나트륨 뭐 5mg 0%죠. 뭐 콜레스테롤 0%, 포화지방 0%, 칼로리 정말 2kcal겠죠 아마. 그리고 단백질은 1g, 뭐 그렇다고 합니다. 설탕도 높지 않고 상당히.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20g이거든요. 아이스크림 그거 몇백 100g 조금 넘을걸요 아마? 근데 여긴 지금 토마토 100g에 설탕 3g 들어갈 때 했죠. 너무 좋은 성분이죠. 뭐 저희는 여기다 설탕을 쳐서 먹긴 하지만 어쨌든 설탕은 적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 상당히 매치하죠. 저기 이제 많은 비타민 여기 중에 넣을 수 있고 여기쯤에 넣을 수 있겠고 비타민 A 나오죠. 비타민 C 나오고 칼슘 나오고 철 나오고 여기 이제 또 리코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리코펜이 이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즉 여기 질리사람 얘기하면서 리코펜 얘기하다가 또 아까처럼 아까에서 본 내용이 나오다가 여기서 또 리코펜의 골밀도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줄일 수 있으면 보여줬다고 하죠. 즉 항암 효과가 있는 리코펜이 항암 효과 말고도 또 골다공증 예방된다. 그럼 이 내용 써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저 여기다가 리코펜 항암효과 토마토에 있는 이로운 성분 리코펜은 골다 이러면서 이제 세세한 내용을 쓰실 때는 여러분이 직접 그 리서치를 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라면 뭐 리서치 하실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하나를 붙이시면 되시겠죠. 만약 그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시게 되면은 정보 스피치 중에서는 이제 조금 여러분이 이제 그냥 정말로 어떤 주제에서 그냥 막임이 알아봐라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하는 공부하시는 그 전공이시고 과목이시고 그거 이제 약간 좀 발표 같은 형식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아예 플래닝 단계부터 여러분이 아신 내용을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큰 포인트를 하시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아신 내용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나오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머리에서 나올 수 있겠고 저는 토마토에서 모르기 때문에 토마토에 대해서 쏟아낼 수 있는 내용이 없지만 여러분이 거기 그 주제에 상당히 많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전공이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한 단계 거치지 않고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바로 써주는 거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토마토에서 배우는 전공이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여러분의 머리에서 리코펜이 항암 효과가 있고 그때문에 뭐 리코펜 토마토는 이런 성분 골다공증 도움 이렇게 바로 쓰실 수 있겠죠. 이렇게 내용 써주시면 됩니다.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더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성동화가 있죠. 여성동화 같은 경우는 믿을 수 있는 잡지이기 때문에 굳이 뭐 신뢰성을 의문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 조선일보도 있고 헬스조선 똑같이 믿을 만한 것이죠. 여기 그래가지고 이 내용들을 쭉 보고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인 뭐 비타민 C 다른 거보다 더 훨씬 더 풍부하다. 그러면 이제 풍부하다는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많은 비타민에다가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C 다량 함유. 그래가지고 하루 권장량 30% 권장량. 아까도 뭐 나왔었죠? 다른 거보다 훨씬 더 풍부. 그리고 여기서 나오죠. 혈압을 낮춘다고 비타민 C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비타민 C가 다량 함유가 있고 비타민 C가 어디에다 좋은지 말합니다. 비타민 C가 비타민이 어디에 좋은지 여기 아까는 이제 혈압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딴 비타민 얘기하시면 되겠죠. 뭐 비타민 이제 비타민 A 그리고 이제 비타민 K를 얘기할 수 있겠죠. 비타민 K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좋은지 얘가 어디 좋은지 또 이 비타민이 어디 좋은지 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토마토를 먹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으로 먹기 좀 많이 나왔었죠. 여기 포인트가. 그래가지고 생으로 어떻게 먹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고 기름에 설탕에 뿌려서 먹기. 설탕에서 뿌려서 먹는 저가 한 이거는 연구를 봤는데 이것도까지 자세하게 찾아봐야겠죠. 토마토 설탕을 뿌려 먹으면은 체내 설탕을 신진대사하는 과정 중에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 B가 손실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지만 비타민 B일 거야. 찾아봐야겠고 똑같이 비타민 B가 손실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써줘야 되는 것도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기름에 조리해서 먹는다. 그래가지고 뭐 열을 가하면은 어떤 내용, 어떤 상황, 어떤 그런 게 발생하는지. 그래가지고 우선 이거를 다 써보는 겁니다. 다 써봤는데 내용이 이 세 개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마지막 거를 지워줘도 괜찮습니다. 다 써보고 나서 내용이 세 개로 충분할 것 같다. 그러면 마지막은 굳이 써주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하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만약 시간이 정해지지 않다고 하면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켜주면 좋습니다. 저는 5분 정도가 맥시멈 생각을 하고요. 정보 스피치.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내용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이 가진 내용이 쭉 많고
이걸 무조건 설명을 해야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그 시간 동안 청중의 이목을 끌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5분 동안 그냥 충분히 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충분히 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한 플래닝에서 조금 더 자세한 플래닝이 됐죠.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바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참고로 영어로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나오고 빠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고 좀 전문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메르스 나오면 이제 여기 헬스라인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여기는 지금 하우스닷컴 뭐 이렇게 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자세하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특히 외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외국에 이렇게 영어로 치지만 훨씬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전공에 관한 학술적인 내용이면 영어로 쳤을 때 훨씬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하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마토 이렇게 치면은 마토 아이고 영어로 토마토 토마토로 썼는데 이런 게 있네. 여기 못 치네요. 그럼 이제 나무위키가 나오고 또 위키피디아 나옵니다. 얘네들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얘네를 굳이 참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얘네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은 스타팅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플래닝 전 단계에서 이거를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내용이 토마토에 있구나. 이런 내용이 음식에 있구나.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어떤 내용을 말할 수 있는지 상당히 알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말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 이게 완전한 사실이라 저는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위키백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실에 근접을 하긴 해요. 하지만 위키백과 같은 경우는 틀릴 경우가 많고, 왜냐면은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이렇게 나무 위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실에 관하지 않은 내용을 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실 때는 참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다른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리스를 운영했다. 이 부분을 구글에다 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런 내용을 말했는지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때문에 특히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주요 매체에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수, 아까 이렇게 같이 교수 사이트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이제 여성동화라든지, 아니면 헬스조선에서 말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타팅 포인트는 중요하게 될 수 있다. 좋은 스타팅 포인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창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마라탕, 여러분이 마라탕 하라는 거 아니야. 하지만 마라탕을 여러분 다 같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라탕 얘기하고 있죠. 즉 이제 뭐 많은 절이다라는 냅다라고 얼얼하고 매운탕에 고춧가루와 두반장을 넣고 육수를 부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원을 얘기하고 조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기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네, 유행분 얘기하고 있는. 즉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서 대략적인 여기 지금 이렇게 쓰여있는 거 있죠. 그 기원, 조리법, 뭐 유행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기가 어찌든 상당히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한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 특히 모르는 거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정비를 해가지고 직접 저가 내용을 한번 가져오는데, 우선 가져오기 전에 저희가 개요서에서 빠뜨린 내용이 있죠. 바로 서론과 결론인데, 결론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마무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결론은 제가 추천드린 거는 본론을 다 쓰시고 결론을 쓰신 걸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뭐 여러분이 그냥 미리 쓰셔도 좋고요. 미리 하는 내용. 하지만 저는 우선은 왜냐면 결론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결론에 많은 내용을 찾아내는 게 바로 앞에서 말한 내용을 써버리 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쓰는 거 추천드리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게 자신 있다 하면 지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서론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마지막에 그 정리하는,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쓰는 건 좋지만은 먼저 쓰셔도 이건 특히 더 상관이 없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토마토에 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론 부분에 토마토에 관한 뭐 속담, 속담을 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의 효능, 왜냐면 우선 대중들이 그 음식이나 아니면 그 재료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토마토의 간단한 설명. 예를 들어서 마라탕 같은 경우는 즉 여기 부분이 되겠죠. 위키백과에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여기가 서론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위키백과 이렇게 앞에 부분, 위키백과 또는 나무위키의 앞부분이 약간은 여러분의 서론 부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토마토는 그냥 또 열매를 말합니다. 하늘살이 풀로 노란 꽃 피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면 좋지 않죠. 왜냐면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서론에 우선은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속담이라는 얘기, 알죠? 초반 10초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에 이렇게 위키백과의 첫 앞줄, 나무위키의 첫 앞줄 1번 내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할 내용 소개, 이 정도를 딱 서론 부분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한 내용 소개는 나중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여기 포인트에서 말할 3가지 내용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 포인트 중에서 앞 문장이 있죠. 첫 번째는 토마토의 효능입니다. 그 부분에 그냥 뒷부분을 넣습니다. 오늘 말할 내용은 토마토의 효능, 특히 항암 효과, 많은 비타민, 그리고 토마토 먹는 다양한 부분에서 이게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라리 여기 본론 부분을 어느 정도 완성시키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예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서론 부분 이렇게 대략 썼고요. 본론 1, 본론 2, 본론 3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저가 여기를 일부 저가 필요한 내용 더 지우고 필요한 내용 더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그런 개요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가 쓰는 동안에 여러분도 한번 자세한 개요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하고 함께 체크해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아직 감이 안 오신다 그러면은 저가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게 될 그런 개요서를 참고해 보신 것도 좋겠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이제 앞에 첫 번째 영상 모르고 끊긴 영상 올라갈 거고요. 이게 이제 2번째 영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3번째 영상에서는 저가 이제 쓴 개요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개요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는 그 좀 플래닝 단계가 있어요. 저가 전에 말씀드린 조금 더 말을 하게 되는 플래닝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이 개요서를 세운다고 해서 개요서의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개요서에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넣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을 개요서에 넣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자료를 쓰는 게 좋겠다.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게 낫겠다. 그런 걸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서에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자세하게 되면은 뒷받침하는 근거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청중들인 여러분이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 말하는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 통계적으로 증명된 자료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개요서에 쓰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번째 영상에서 완성된 개요서를 가지고 여러분께 조금 더 발표에 직접 무대에 서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주세요.